반갑습니다. 나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금 최근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낙찰 가격 그리고 추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이후로 막 오르는데 그리고 식은데 온도 차이가 심하고요. 저희 단타 경매 하시는 분들은 지방 소액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규제와는 크게 영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9억에서 15억 아파트의 시대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출 규제가 15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의 40% 그리고 6억이라는 한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15억 아파트까지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키 맞추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까지, 그러니까 15억 1,000만 원만 돼도 대출 규제를 또 많이 받기 때문에 15억까지로 키 맞추기가 돼서 조금 그 위에 있는 아파트는 눌려있고 그 아래에 있는 아파트들은 약간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파트의 시세라고 하는 것은 시세가 오르는 원인이 되는 발화점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게 시세 폭발이 처음 시작된 지역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뭐 핵심지, 그리고 인기 있는 네임드 아파트들이 사실 핵심지 아파트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점점 주변으로 맞춰지면서 그 외곽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입지를 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외곽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시세가 막 이 정도 올랐을 때 우리 아파트는 아직 안 올랐는데 규제가 계속 나오고 또 식을 때 제일 빨리 식고 올라갈 때 제일 늦게 오르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오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오려면은 그 매매가가 더 높은데 시세는 들어오른 상태로 이제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이 차액만큼의 갭이 있는데 이걸 소득으로 메꾸든지 대출을 더 받든지 아니면 타이밍으로 절묘한 타이밍으로 얘는 비싸게 팔고 이거는 싸게 사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아파트는 이제 서열이 있고 뭐 상급지 요즘에 막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이 평당가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은 그 갭을 유지를 하면서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 같을 때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져요. 이게 그 잠실에 있는 엘리트레파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엘리트레파는 삼성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쭈루룩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삼성역에서 멀어질수록 평당가가 낮아지는데 이 안에서도 항상 그 갭을 유지를 하지만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 한 단지만 오르거나 한 단지만 떨어지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열이 입지가 같고 서열이 비슷한 단지들은 움직임이 같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는 같은 평당가를 가졌는데 흐름이 같은 단지를 제가 묶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평당 5,500만 원 정도일 때 고덕 그라시움 에어 34평 AD 타입 이게 이제 아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25평, 당상 센트럴 아이파크 32평이 시세가 항상 비슷하게 올라갔었는데 아실에서 동일 단지 시세 비교를 하면 이렇게 시세가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는 다르지만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면 시세가 비슷하게 이제 움직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7월 달까지 했을 때 평당가로 묶은 어떤 단지들입니다. 평당가 제일 높은 단지가 이제 강남 신축에 거의 이제 평당 2억대일 때 좀 했었고요. 평당 1억대에 이렇게 평당가로 묶었을 때 좀 바뀌었어요. 평당 6천만 원대로 바뀌었고 지방 아파트도 조금씩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평당가가 비슷한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제가 조금 보고 있고요. 평당 3천만 원의 이제 지방의 대표 단지를 넣었고요. 지금 평당 2천, 평당 1,000만 원대까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제가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지난 상반기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평당가가 비싼 지역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평당가 1억이 넘는 지역 그리고 1억 거의 다 되는 8, 9천만 원대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가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평당가가 조금 낮은 단지들이 많이 올라서 평당가가 4천만 원을 전후로 해서 평당가 4천만 원보다 높은 지역들은 많이 오르고 평당 4천만 원 이하 단지들은 전혀 반등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있다. 평당가가 싼 지역은 안 오르고 비싼 것만 오른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승이 더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또 이게 규제가 나오면서 이 평당가가 낮은 지역까지 조금 내려온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성봉역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평당가 이제 4천만 원 정도에 있었던 단지인데 이 4천만 원에 있었던 단지가 25년 4월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조금 오르고 멈춰있고 조금 오르고 멈춰있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계속 올라서 불과 7개월 사이에 1억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이제 10억대인데 10억대에서 13% 정도를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 이제 10억대 초반에서 신도림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슷한 25년 4월부터 지금까지 1억 4천만 원 밀리면서 여기도 13%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뜨문뜨문 오르다가 여기도 드문드문 오다가 갑자기 좀 급하게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서도 지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으면서 낙찰도 조금 싸게 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제가 지금 그 실거주 하실 분들을 입찰을 도와드리면서 한 3분 정도가 10억대를 입찰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분이 낙찰 받으셨어요. 이게 경매로 실거주 주택을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은 날짜까지 맞추기가 어려워요. 일반 매수는 이거를 이제 상의를 해서 정하는데 경매는 이제 내가 입찰한다고 낙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딱 날짜가 내 이사 날짜랑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평당가가 높은 지역은 실거래보다 호가가 높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니까 이 호가를 보고 입찰하시는 분들은 실거래보다 높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호가랑 실거래가 벌어져 있는 단지들 한 달 전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경매로 입찰을 할 때 굉장히 그 입찰자들은 실거래가 15억인데 내가 15억보다 넘겨서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거를 그거보다 1억 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낙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생각보다 그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조금 가능합니다. 지금 이 평당가로 봤을 때 평당 4천만 원,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좀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9억 이하로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5억 이상,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이제 평당가가 조금 낮은 지역이고 그 이하는 아주 평수가 작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아직 상승은 좀 못했지만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 게 굉장히 유용하고 다주택자, 1주택자는 대출을 전혀 해주지 않고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무주택자만 사실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늘 투자자를 규제를 하는 것이지 무주택자를 규제를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6억에서 9억대에 입찰하시는 분들이 서울 아파트 입찰을 하시면 좀 평당가가 낮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지역들이 많이 올랐어요, 시세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림에 있는 아파트고요. 관악산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가 7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전용 면적이니까 8사 이상이 되는 대형이에요. 대형이 7억 정도의 낙찰이 됐고요. 지금 실거래로 보시면은 7억 9천 그리고 8억대도 있고 7억 4천 저층이 7억 6천이니까 이게 좀 저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7억의 낙찰가 괜찮아요. 지금 차순위랑도 다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6억에서 한 9억대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 상승은 많이 못했으면서도 또 싸게 낙찰, 지금 반등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전혀 못했는데 싸게 받으면 이게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또 극대화하실 수 있는 딱 그 지점이 6억에서 9억 구간이 그렇습니다. 창동 2차 현대아파트 지금 5구제곱미터가 6억 1,300, 지금 차순위가 5억 5천이니까 한 6천만 원 차이 나게 굉장히 큰 폭으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 이 입찰자가 높게 쓴 것 같지만 동양이 6억 8천이 제일 낮고 매매 실거래가 7억에서 6억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6억이라고 하는 금액도 굉장히 좋은 금액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2등 가격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정도 금액을 입찰하는 무주택자가 많이 없습니다. 소액 뭐 1억대에서 뭐 3억대가 이제 가장 많은 입찰자들이 모여 있는 그 구간이고,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6억 이상은 경매 단타로는 거의 이제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실수요자들,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6천 정도 더 싸게, 지금 이렇게 아주 높은 금액들은 사실 뭐 풀 인테리어가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계를 벗어난 높은 금액이나 낮은 금액은 저희가 보지 않고 이 중간이 되는 금액으로 봐요. 그러면은 6억대 중후반, 6억 한 7천에서 7억 사이가 요거의 이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받았다. 근데 차순위랑도 차이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분이 조금 낮게 써서 5억 한 6, 7천에만 썼어도 한 1억 원 싸게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렇고요. 봉천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단지이고요. 저희가 여기서도 단타를 많이 했었어요. 6억 3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1층이 호가가 7억 5천이고 1층 실거래가 6억 9천, 7억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7억 요 정도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봉천현대 아파트 요게 지금 1층인데요. 1층이 실거래가 6억 9천에 있는데 지금 6억 3,600이니까 단타를 쳐도 될 정도로 좀 많이 싸게 낙찰 받으셨습니다.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이니까 호가 대비해서는 이제 1억 정도 싼데 실거래 대비해서는 6천만 원 정도 싸니까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금액에서도 단타를 많이 쳐봤고, 이랬을 때 순수익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인데 보유해도 좋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북한산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억 8천에 5구제곱미터 낙찰을 받았는데 1층이 7억 7천, 중층 이상은 이제 8억대 후반이 되면서 이것도 독바의 역세권 아파트로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화곡동의 아파트 이제 이것도 8사 이상의 대형을 받으셨는데 9억 8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9억 8천에 돼서 저층 기준으로 해서 10억에서 11억 후반이 되니까 금액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파포레나예요. 송파포레나 1층이 경매를 나왔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입찰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입찰하면서 와, 시장이 진짜 너무 뜨겁구나. 이게 위례 쪽에 있는 그 송파에 이제 편입한 단지였는데 이게 실거래가 없는 단지예요. 이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데 경매로 나온 케이스라 실거래가 없는데, 이게 낙찰가가 59명 입찰해서 14억에 낙찰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감정가가 11억이었는데 이때는 아무도 입찰 안 하시고 지금 한 번 입찰하고 59명이나 입찰했는데 저희는 한 12억 정도를 썼어요. 왜냐면은 실거래가 아예 없어요. 실거래가 아예 없고 지금 여기 길 건너에 있는 여기랑 지금 비슷해요. 왜냐면은 지금 요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수뷰가 나오면서 조금 좀 특이하고, 여기가 지금 5구는 없어요. 5구는 없는데 84 같은 경우에 이제 14억에서 15억 사이예요. 이게 지금 84가 15억에서 14억 사이인데 84가 아니라 이제 39평이 요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14억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억 더 주고 여기 큰 평수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제 학교를 좀 보내기가 편하고 연식이 여기가 이제 다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우리 10억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회차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실거래가 아예 없고 인근 단지들은 좀 대형이다 보니까 가격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평당가로 나눠서 봤을 때는 평당 5,500에서 6천만 원 사이, 여기는 이제 4천만 원인데 한 12억에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감정가 이때는 입찰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10몇 억을 쓰려고 하다 보니 입찰을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되게 뜨겁습니다. 평당가가 높은 지역이 낙찰 받기가 좀 더 어렵고요. 석관동, 이거는 두산 아파트인데요. 석관동 두산 아파트 8억 5천에 낙찰 다소 큰 차이로 낙찰이 됐는데 요게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요. 9억에서 9억 후반이 시세다 보니까 실제로는 1억 이상 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온도 차이를 보시면은 석관동 두산 아파트랑 송파 포레나를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 실거래가 없는 단지다 보니까 이 평당가로 나눠서 시세를 추정을 했을 때 12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당가를 나누면 평수가 작을수록 평당가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대형으로 평당가를 나눠서 보수적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이사를 들어가셔야지 되는 상황인데 좀 비싸게 받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싸게 낙찰 받기가 어려운데 석관동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여기는 지금 한 1억 싸게 받았으니까 오히려 평당가 높은 지역보다 6억에서 이 9억 정도 되는 단지들이 오히려 낮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로는 조금 그래요. 도남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같은 경우에 8억 4,500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 1층을 좀 제외를 해주고 저층을 제외를 했을 때는 9억 중후반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억은 싸게 낙찰된 것 같아요. 지금 8억에서 9억 사이 되는 그 단지들이 한 1억 정도 싸게 낙찰되고, 오히려 더 비싼 단지들, 더 좋은 단지들은 이 호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싸게 낙찰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명산 7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매물이 없어서 비어있게 나오는데 시세가 8억대 후반에서 9억이었는데 낙찰은 이제 8억 정도에 됐습니다. 8억 정도에 됐고요. 자양동 현대아파트 12억 5,8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매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얼마보다 싸게 낙찰받았다 이렇게 좀 단정을 짓기는 어려운 지금 단지입니다.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들은 지금 한 시세 대비 10%에서 뭐 1억 정도도 싸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제 많이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집을 매수를 했고, 평당가 높은 지역들 다들 이제 높은 지역들을 가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그 중간되는 지역이 경매로는 메리트가 있고요. 또 소액 단타하는 시장은 이 경기랑은 또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경기가 좋다고 막 오르고 이런 단지가 아니고 거래량이 되면은 이제 낙찰 받아서 수익이 나는 그런 단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입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진짜 제일 매도를 빨리 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저희 샤이님이 지금 4번째 집을 매도를 하셨어요. 근데 9월 22일 날 낙찰을 받으셔서 아직 잔금을 내야지 되는 상황인데 명도를 빨리 하셨어요.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간 케이스여가지고 거의 이제 공실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명도를 빨리 하셨는데 바로 매도를 하셔서 아직 잔금 전에 사실 계약금을 받으셨어요. 이제 소유자가 아닌 상태로 가계약금을 받으셔서 매도를 하셨는데 차익이 이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지 안에 최저가로 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서울 아파트 6억, 9억 하는 아파트랑 또 1, 2억대 아파트는 좀 흐름이 전혀 달라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경매를 못하는 이유는 경매를 몰라서라기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에서는 모든 지역에 다 오른 게 아니라 온도 차이가 있고, 그 온도 차이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지금 10억대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반등을 전혀 못한 그 이하의 금액대, 그렇다고 아주 나쁘지도 않은 6억에서 9억 사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또 요 사이는 실거주를 했을 때 완전히 비과세가 가능한 금액대이고 또 대출이 6억까지도 가능한 금액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주택도 경매로 낙찰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받아봤고 왕십리도 들어가 봤고 관악산, 뭐 휴먼시아 굉장히 여러 단지들을 가봤으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11월에 개강하는 반이 올해 마지막 실전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11월 11일 날 제가 또 라이브를 할 예정인데요.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단톡방 들어오셔서 11월 10일에 제가 한 라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만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